설토남이 아니라 토남 아님? 아니요, 설토남이에요. 그래도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 채로. 그냥 토 나오는 남자로 바꾸지. 일단 오늘의 주제는 회피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인가? 회피. 요새 그 불안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 안정형 애착 유형, 혼란형 애착 유형 이렇게 나뉘잖아. 근데 그중에서 회피형이라는 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은 큰데 타인에 대한 안정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 태평이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지.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그다음에 깊어질수록 불안을 느껴서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은 가까워지려 하는 애착 유형 성격이 회피형이지. 요새 회피형인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회피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인가? 라고 생각해. 일단은 를 받지 않기 위한 후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어. 이게 뭐든지 이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 이제 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음. 이 회피라는 것이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음. 대부분은 회피한 순간에 스스로에 대한 그냥 안정만 가져올 뿐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제 해결시키진 않는단 말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란 갈등이 없어야 된다 생각해. 진정한 자유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인데 이 나만 편하자고 회피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일까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유를 진짜 지키기 위해서는 회피를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고 회피를 한다는 거는 오직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자유랑 거리가 멀다. 진정한 자유란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인 거지. 그치, 어. 나도 근데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을 해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에 더 가깝잖아. 그 안에 계속 맴돌면서 모른 척하는 거는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래서 이게 그치. 직시한다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회피형이어서 막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문제를 막 뒤로 미루고 모른 척하고 이런 거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후퇴하는 그 걸로밖에 안 보이지. 자유라는 게 얽매이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니까 나도 자유롭게 그래서 행동한다 이런 거니까. 어. 이제 어. 회피를 한다는 거는 해결을 하지 않는 건데 해결하지 음. 않았으면은 그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계속 그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음. 진정한 자유라 볼 수 없는 거지. 자유인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처럼 그 문제를 해결했든 피했든 안 보이게끔 되는 단계인 거잖아. 그러니까 편하긴 하지 그치. 당장은. 당장은 편한데 결론적으로는 해결되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나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뿐 아니라 음. 그거를 회피함으로써 점점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음. 나는 조심해야 될 점은 그 당장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회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아 뭔지 알아. 감정을 어. 식히는 단계 말하는 거지. 어떤 거를 해결한다는 거는 결국엔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하는 순간 사람이 논리적일 수가 없거든. 근데 그 음. 상태 감정이 서로 막 올라와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결을 하려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올라와서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해결을 하려는 상태는 약간 모순적이다라는 거지. 음. 그냥 적당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에서도.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차라리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음. 그다음에 그 서로 감정이 식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다시 접근하면은 그거는 이제 회피형이 아니고 근데 오히려 당장 그 문제를 서로 그냥 감정적인데 해결하려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해결하려고 충분히 식은 다음에 유예 기간을 가지고 하려 했는데도 끝까지 그 문제를 무시하려 그러려 그런다면은 그건 이제 회피형인 거지. 음. 그치. 그게 난 안정형이거든. 나 같은 안정형 같은 음. 사람이 느껴지기에 회피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감정의 시간을 갖는 걸 수도 있긴 해, 회피형이어도. 그게 되게 그 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 감정이 식는가 아닌가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음. 이제 회피형의 문제는 그 음.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감정이 식든 안 식든 간에 시간이 약간이라도 지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 봐야지만 그거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언급하는 걸 싫어하거나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약간 이건 그래 가지고 내 이건 내 약간 요즘에 아니 뭐 약간 뭐 "너 해 먼저 해." 어 예. 약간 "설토남 먼저 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예. 느껴지기에는 그 회피형인 사람들 중에 은근히 인프피가 좀 많더라고. 만능 인프피로 또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인프피로는 언제 한번 정리해야 되긴 하는데 음. 약간 약간 이제 인프피들이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 물론 인프제도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특히 인프피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겠는 그 감정의 그 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회피해 버리는?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어. 일단 확실히 I여야 음. 되긴 하거든, 회피형이라면. 음. 근데 아니야, 아니야. 이어도 충분히 회피형일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음. I랑 F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IF. 근데 인프피가 그게 좀 많이 심하거든, 보면. 인프피가 I 성향 강하고 F 성향 강하고 막 이래 가지고 인프피면 회피형일 가능성이 데이터상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MBTI 카테고리 하나를 가지고 어. 이제 그렇게 좀 MBTI로 설명하는 건 좀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 뭐 I랑 그런 F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공감 잘해 주면서 문제 어. 해결을 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 내성적이라 그래서 많다는 것도 약간 좀 공감이 안 되긴 해. 왜냐면 외향적이면은 약간 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이제 문제가 음. 생기면은 그 사람이랑 안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린다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무시하면서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제 나가 논다든지 회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인 사람 I랑 중에서? E인 사람 E 회피형이면은. 어. I 회피형이면은 그럴 수 그냥 있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피형은 E랑 I랑은 나는 솔직히 연관이 없다고 보고, F도 아니 근데 이제 글쎄 그건 난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근데 INFP라는 그 어. 근데 나는 솔직히 I랑 F보다는 굳이 MBTI로 하자면은 N이랑 S의 차이인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나는 왜? 어쨌든 '인프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한다. 넌 그럼 회피형 중에서 어떤 나 MBTI가 많은데 네가 생각하기엔? 난 인프피. 그래. 인프피라니까. 근데 그거는 물어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인프피야. INFP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는 맞거든. 그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피형의 통계적으로 좀 많은 것 대명사라니까. 같아. 어. 근데 I랑 F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프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근데 뭐 어. 안정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애착 유형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 어. 거기서 뭐 혼란형, 혼란이 아니라 혼돈형, 그다음에 음. 회피형, 음. 그다음에 뭐가 있냐? 안정형이랑 하나 더 있지 않나? 불안형. 불안형 이렇게 있는데, 어. 그 진짜로 너가 안정형이고 진짜로 너가 혼란형, 뭐 회피형 이러려면은 음. 어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회피형은 실제로 부모님한테 그 어렸을 때 그 방임을 당한 사람들을 회피형이 자주 나오고, 음. 그다음에 혼란형, 학대를 받은 사람한테서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한테 사실 안정형, 회피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도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넌 그 애착 유형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음. 회피형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인프피인 음. 음. 친구들은 대체로 회피형이라고 음. 말하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우리나라에 어. 회피형이 많은 그게 그것 어. 때문인 것 같아. 약간 사회적 특성이 한몫하는 것 같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회피형이라 그러지만 어. 일본 같은 경우는 맨헤라라 그러잖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 근데 근데 그거는 불안형 아니야? 음. 메네라는?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 전체적인 일본 사회가 약간 회피성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 반대 성향인 게 돋보이는 느낌이고 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집착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회피하는 사람을 더 소수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랄까? 어. 그래서 그게 하나의 회피형이 이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너 주변에는 어떤 형이 제일 많아? 나는 안정형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음. 회피하는 사람은 나랑 친구를 할 수가 없어. 음. 왜냐면 음. 내가 답답해 음. 뒤지거든. 나도 회피형인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거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내가 음. 저번에 얘기했잖아. 막 "너 뭐야?" 물어보니까 회피형이래. "너 음. 뭐야?" 회피형이래. 그래서 약간 되게 음. 당황한 적이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회피형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회피형이었으면은 그렇게 응.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을걸. 이게 회피형이 진짜 뜻은 응. 실제로는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응. 너무 가까워지면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겨 가지고 멀어지고 응. 그러다가 충분히 멀어진 것 같을 때는 다시 다가오는 그런 유형이 회피형이라 그랬어. 돌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뭐 회피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회피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네. 좀 문제를 어. 생겼을 때 최소한 갈등을 안 만들려 하는 성향인데 그거를 회피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그게 회피형에 어. 속하긴 하지. 근데 회피형은 갈등을 안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를 전제하는 생기고 난 다음에 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 사람들 있잖아. 갈등을 직시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갖다가 그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좀 직시하는 편이거든. 이게 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프레임이랑 조금 다른 게 갈등이 생겼을 때랑 안 생겼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갈등을 피한다는 거 내가 얘기한 거는 그 응. 갈등이 생기기 전 조짐이 있잖아. 요즘 있지. 그 조짐이 있을 때 최대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응. 갈등을 필요한 거다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회피형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 전에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응. 갈등이 이미 생겼어. 이미 응. 얘랑 나랑 갈등이 생겼어. 응. 근데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거지. 해결이 이제 주 그거라는 거지. 음. 그래서 나는 회피형이 갈등을 회피해서 회피형이 아니라 해결을 회피하려고 그래서 회피형인 거야. 굉장히 무책임하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치. 무책임한 사람이 이제 회피형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고. 음. 근데 불안형은 오히려 회피형한테 끌린다고 하잖아. 그치. 집착하니까 음. 회피형이 자기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약간 음.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둘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회피형이 음. 불안형이 이제 막 집착을 하니까 내가 음. 밀어내는데도 얘가 이렇게 계속 다가와. 음. 왜냐면 회피형은 너무 다가오는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거든. 근데 음. 얘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도 다가와. 그럼 음. 이거를 '이게 진짜 사랑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둘이 연애를 많이 하는 거지.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연애하면 좋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고. 그치. 아 그러면 잘 헤어지지 그러면서. 그치. 어 그러니까 사귀는 건 잘 연애하면 되는데 이제 어 잘 연애가 잘 안 되는 거지. 연애 그래서 어쨌든 회피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인가에 대한 얘기에서는 회피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아니 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은데. 뭔데? 어 단기적인 회피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회피는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 뭐 근데 어쨌든 회피형 자체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 형은 그런데 이제 어 질문이 이제 회피만 보고 얘기한 거니까. 회피 자체는 막 나쁜 회피 건 아닌데 자체는 이제 네. 그런다면은 어 그러니까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치. 두 번째 질문은 상대의 MBTI를 알게 된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더 이해했는가 아니면 미리 예측해 버렸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펑 전에는 내가 먼저 대답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저기 먼저 뭐야 좀 어 생각할 시간이 토남이가 필요한데요. 먼저 해. 저는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 아니 주체자가 생각할 시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퍼온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구했잖아요. 네가 구해 놓고 왜 그래. 아니 여기 채널 주인은 예? 토남이니까 예. 토남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호남이 아니라 김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채널 이름이 김해결이고 내 이름도 김해결이고 그 컨텐츠 이름이 프로그램 이름이 설토남이라고. 설토남이라고? 그러니까 컨텐츠 이름이 설토남. 설거지하면서 토론하는 남자 설토남. 그냥 토남이로 하는 건 어때? 토남이가 입에 착착 붙고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 질문에 음. 대한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MBTI를 알게 된 순간 이해했는가 아니면 미리 예측해 버렸는가인데, 원래 그 애가 나왔을 때는 심리학적인 개념이잖아, 심리학자들이. 처음 음.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사람 유형을 구분을 함으로써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마케팅 쪽에서는 그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 앱으로 사람을 규정짓고 나눠서 그 니즈에 맞게끔 무언가를 충족시켜 주는 상품을 만들거나 제공을 하는 거가 되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이려고 나온 거야, MBTI 자체는. MBTI가 사람들이 '어 재밌다.'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사람 규정 짓는 게 재밌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사람들이 대중화되면서 쓰이게 되면서 이게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인다기보다는 미리 규정 짓는 데 쓰이는 걸로 좀 변질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난.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MBTI를 쓰는 거는 이해하는 데 쓴다기보다는 미리 예측하고 규정 짓는 데 좀 더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사회 현상이 돼 버렸다. 미리 예측하고 규정짓는 것 같은 사회 현상. 그치. 왜냐면 지금 당장 대학교 가서 이제 막 처음 이제 뭐 개총을 가든 뭐 아니면 소개팅 같은 걸 나가든 MBTI를 먼저 이렇게 물어보잖아.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그러냐?"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는 데 쓰인다는 거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인다기보단 미리 예측하고 "어 그러냐?" 이렇게 되는, 오죽하면 MBTI 이상형이 나와 버린 것처럼. 일단은 초면이면은 어. 그 사람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랑 이해한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 뭐 그러긴 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에 근데 대한 진짜 애초에 어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단편적인 걸 가지고 일단 예측을 해 보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고, 더 알아감으로써 거기서 발전하는 건데, 근데 나는 이게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음 MBTI가 첫 만남 때는 굉장히 용이한 도구 중 하나라 생각해. 왜냐면은 MBTI만큼 단기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생각하거든. 음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좀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갔는데도 MBTI로만 재단을 할 때가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 음 서로를 이해를 했다면 도저히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음. 그거를 오직 MBTI로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ENTJ니까 무조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응. 그런 걸. 그치. 그거를 이렇게 어 평가하고 그걸로 이제 재단하고, 그러니까 어 예측하거나 이해하는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그것부터는 이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지, MBTI라는. 음 그치. 처음에 I라고 소개를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이랑 진짜 친해졌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I인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음.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어도 이게 음. 가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음. 하나인데, E랑 I가 원래 활달하고 소심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E는 음. 상대방이랑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거, I는 혼자 있을 때 좀 더 음. 에너지를 얻는 거, 이런 거잖아. 음.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은 진짜 사람의 성격 검사라고는 안 하고 사회적 가면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음음. 처음 보는 사람들 보통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음. 이제 내가 처음 누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라는 게 검사 내용인 거지. 그거 뭔 말인지 그래서 알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는 아예 보이고 싶은 거야, 나는 검사를 하면. 왜냐면 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가 그리고 어 너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EN의 행동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해 보이고 싶으니까. 음 특징이 너가 처음 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음 하지만 너가 과연 나랑 너랑 둘이 있는 데일까? 그거는 모르는 거야. 음. 왜냐면은 EA라는 그 하나는 네 성격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 왜냐면 그치. 성격은 사실 맨날 바뀌거든. 그럼 그 MBTI는 그거겠네. 가장 큰 가면. 가장 자주 음. 쓰는 가면. 그지. 어. 가장 자주 쓰는 대외적인 가면이 MBTI인 거지. 그래서 맨날 바뀌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땐 ENFP고, 예전에는 러시아 있을 땐 INFP였고, 지금은 ISTP고. 그 인프피는 좀 이 새끼는 인프피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약간 실수한 게 저번에 내 인프피 강의가 얘한테 너무 와닿았어. 그걸 이후로 맞아, 인프피 맞아. 혐오증이 너무 심해졌어. 맞아, 맞아. 보통 내가 얘기하면은 막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반응이 격한 게 약간 그게 너무 공감이 가서 심금을 울렸어. 그거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새끼. 인프피론? CFP론.
CFP론 한번 해? 오늘의 결론. 회피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후퇴일 수 있는데 회피를 어느 정도 짧게 쓰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을 삭히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MBTI를 알게 된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더 이해했는가 아니면 미리 예측해버렸는가에선 너 뭐라고 했지? 네가 한번 결론 내가 내려봐. 정리를 이거. 할게 그러면. 어. 내가 정리를 낼게. 두 번째 MBTI는 첫 만남 MBTI는 사회적 가면이어서 처음에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에는 어긋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애착 유형과 MBTI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투남 끝!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C2P론의 권위자 김펑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